인터넷은 모든 정보의 보고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전 세계의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나쁜 정보에 쉽게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은 이제 현대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여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은 커져만 갔고, 결국 인터넷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수많은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트의 출처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또한 해당 정보가 어느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것인지, 신뢰할 만한 잡지에 게재된 내용인지를 체크했습니다. 웹사이트의 도메인 명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브나 EDU와 같은 도메인은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이므로 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의 최신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건강 정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확인해 최신 정보를 득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식의 정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출처를 비교하여 일관된 정보인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특정한 주장이 여러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면 그 정보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접근법 외에도 직관 역시 중요합니다. 과장된 주장을 경계하고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문구나 과도한 절대성이 담긴 문장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대개 주의와 겁을 유도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건강 정보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건강 정보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 확인, 최신성 확인, 여러 출처와의 비교,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는 당신의 건강한 삶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어나기 무섭게 허리에 예리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잠시 지나가는 통증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나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앉아있는 시간도 힘들어졌고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쉽게 피로를 느꼈다. 물건을 드는 것은 고사하고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대체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생각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보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에서 스트레칭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솔직히 스트레칭으로 심각한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부터 시작했다. 요가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동작들이 많았기에 기본적인 스트레칭 자세를 중심으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가지 동작을 한 후 저녁에는 자기 전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루틴을 구성했다. 이를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실천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점점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하게 되었고 어떤 자세가 나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더 다양한 동작으로 나의 스트레칭 루틴을 확장해 나갔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거의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내 몸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더욱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 외에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스트레칭은 내게 있어 단순한 동작들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작은 노력과 꾸준한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효과를 전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통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를 축하하며 나는 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이야기, 살을 빼기로 결심한 건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봤을 때 문득 지금의 나의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날씬해지고 싶다는 피상적인 이유가 아닌 진정한 건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의 나의 생활 패턴, 식습관, 운동 습관을 세세하게 기록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는 나에게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첫 번째 목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닌 체력 향상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루 3끼의 식단을 조금씩 조절할 것을 권했습니다. 칼로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대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당한 양의 섭취를 중요시했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함께 신선한 야채 샐러드, 점심에는 잡곡밥과 닭가슴살, 그리고 저녁에는 가볍게 수프와 채소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운동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30분씩은 꼭 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루틴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내 몸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면서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저항감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유혹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그 어느 때보다 더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배운 점을 되새겼습니다.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건강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처음 체중계에 올랐을 때 살짝 줄어든 숫자를 보고 감격스러워했던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건강을 챙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중 일부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러한 상식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퍼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지만 실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건강 상식과 그에 얽힌 오해를 살펴보자. 먼저 하루에 물을 8잔 마셔야 한다는 상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믿지만 이는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1945년 미국 영양위원회의 권고가 잘못 해석된 결과였다. 실제로는 각자의 생활 패턴과 신체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갈증이 나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또 다른 오해는 저지방 식단이 꼭 건강한 식단이라는 믿음이다. 1970년대부터 저지방 식단이 인기를 끌었고 이는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과 심장 건강에 좋다고 강조됐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건강에 좋은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보카도, 견과류, 해산물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한다.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는 상식도 오해의 여지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보충제를 다량 섭취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섭취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비타민은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천연식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허브나 식물은 자연 유래 재료로 인해 무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는 강력한 독성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천연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 없이 남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 필수라는 생각도 오해일 수 있다. 운동 후 즉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 연구는 시간이 지나도 단백질 섭취가 근육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인 단백질 섭취량과 질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는 비판적 사고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건강 상식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 많다. 우리는 항상 최신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번째, 이야기 한적한 오후. 지친 현대인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사회에서는 모두가 메마른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어느새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이 가운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들은 10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첫째, 산책하기다. 주말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걷기로 하자. 새소리를 들으며 한적한 길을 걷는 동안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옅어지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의 마음속 긴장도 풀어졌다. 자연과 교감하는 이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둘째, 명상과 호흡 운동이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한 자세가 달라진다. 처음엔 잡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특히 명상이 자아내는 평온함은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셋째, 예술적 활동에 몰두하기다. 조용한 오후, 물감과 붓을 꺼내들고 캔버스를 마주했다. 손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눈앞의 색과 형태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은 특별한 성취감을 안겨준다. 넷째, 좋아하는 음악 감상하기다. 피곤한 몸을 소파에 맡기고 잔잔한 음악에 귀를 기울인 채 잠시 눈을 감았다.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마치 마음의 안식을 선사하는 듯했다. 음악의 힘은 그 자체로 놀라운 위로가 되었다. 다섯째, 운동하기다. 평일 저녁 운동화를 챙겨 집 근처 헬스장으로 향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요가 동작을 하나씩 따라하며 몸과 마음이 단련되는 기분을 느꼈다. 땀이 흐르는 만큼 오래 묻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이다. 규칙적인 잠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침실 조명을 어둡게 만들고 핸드폰을 멀리 둔 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갔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몸의 순환이 점점 나아짐을 체감했다. 일곱째, 새로운 취미 갖기다. 이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이탈리안 요리를 시작했다. 재료 손질부터 요리의 전 과정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완성된 음식을 맛보며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여덟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다. 친구와의 산뜻한 대화는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하루 중 있었던 사소한 일들, 고민들에 대해 나누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 사람과의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었다. 아홉째, 저널 쓰기다. 매일 저녁 노트에 하루를 적어보았다.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일, 그리고 내일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까지. 종이에 적히는 단어들은 생각보다 더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해지기였다. 타인에게 친절한 만큼 자신에게도 관대해지자고 다짐하곤 했다. 때로는 좀 더 느긋하게 쉬어가고 실수를 용서하며 내 자신을 다잡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10가지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들은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되어 주었다.